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 향상을 얻게 하는 시간 2021학년도 율천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좀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집합 A에 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 던졌는데 기호 사용들이죠. 집합하고 원소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 그 다음에 부분 집합 표현할 때 쓰는 거니까 집합과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 이런 기호들을 지금 사용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알고 있느냐, 질문을 던지는 내용 같습니다. 자, 이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맨 처음에 있는 이런 부분, 이 기호 자체가 하나의 원소가 된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이게 원소가 된다는 사실들 점검해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소라고 하는 부분 맞고요, 원소라고 하는 부분 맞습니다. 1, 2에 집합 표시했으니까 이건 집합이 되는 거죠. 집합 사이의 관계 맞고요. 아하, 요런 원소는 없죠. 그러니까 이건 아예 근본적으로 접근법이 좀 잘못된 내용 같습니다. 원소들을 갖다 모아서 만들었으니까 집합이 돼가는 거니까 집합 사용하는 기호, 이렇게 처리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 돼가는, 그러니까 집합하고 원소를 정확하게 좀 잘 구분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호 사용 제대로 좀 잘 하십시오. 집합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을 질문 던진 내용이었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6, 7 두 부분 집합 A, B 주어져 있습니다. 1, 3, 5, 7, 2, 5, 6 이때 다음을 좀 알아봐 달라 라는 얘기인데요. A 합 B 교집합. 자, 이런 부분들은 드모르간 법칙에서 여집합을 끄집어내면 각각 A, B로 바뀌고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디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약간 이제 개념적인 요소가 관련되면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되겠죠. 합집합에서 교집합의 여집합하고 공통 부분 구해달라. 교집합의 반대편 이런 부분 이제 색칠해 가면 되는 거니까 아하, 이런 곳이로구나를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접 원소를 좀 표시해 보면 되겠죠. 1, 3, 5, 7 어떤 숫자가 5가 좀 공통인 숫자인가요? 공통인 숫자에 5가 보이고 B에는 그러면은 2하고 6이 남아 있고 A에는 1, 3, 7 이렇게 좀 남아 있겠죠. 그럼 이제 색칠한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원소들을 좀 이렇게 찾아가면 1, 3, 7, 2, 6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1, 2, 3, 6, 7 이런 원소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런 원소들을 좀 모두 다 더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주면 3, 7에서 10이 되는 거니까 3, 6 더하니까 19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되겠죠? 무엇을 풀지 좀 정확하게 약간 이제 개념적인 요소가 좀 담겨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잘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쉽게 좀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집합 그다음에 명제 공부하는 데에서 특징이 수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개념적인 요소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좀 잘 처리해 가느냐 이런 부분인데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와우, 긴 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간단히 하라고 했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정말 간단히 되는가 봅니다. 자, 천천히 좀 잘 살펴보게 되면 A 합 B 교집합 A요 합 B 이런 형태가 좀 길게 하나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하고 일단 따로따로 좀 나눠서 하면 되겠죠. A 여집합 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 합 B 여집합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동시에 전부 처리 힘드니까 나눠서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이 식을 좀 어떻게 좀 잘 관찰해야 하는데 이 부분들 보게 되면 이렇게 합 B 이런 부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A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주고 합 B 이렇게 처리해서 우리가 이제 분배 법칙을 한 거죠. 분배 법칙을 약간 거꾸로 즉 인수분해하는 형태로 좀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부분들도 역시 좀 잘 살펴보게 되면은 합 B의 여집합 이런 부분이 공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 부분에 A 여집합 교집합 A 이런 부분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깔끔깔끔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는데 와, 잘 살펴보니까 이 부분들이 A하고 A 여집합, 교집합은 이제 공집합이잖아요. 공집합하고 합하니까 B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B의 여집합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운데가 뭐가 있었죠? 이제 합집합이었나요? 그럼 이제 여전히 합집합 이렇게 따라와서 전체적인 처리를 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와우, 이거 전체 집합이 되는데요. B하고 B의 여집합 합집합했으니까 그럼 이제 5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집합 연산 학습하는 데 있어서 매번 이렇게 전개해 가는 형태로 분배를 해가는 그런 형태를 했는데 거꾸로 이제 인수분해 형태들을 이제 공통을 좀
꺼내서 좀 정리해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 문제의 핵심이니까 나 평상시 연습할 때 이런 거 좀 참고해가지고 이게 좀 전개된 식을 좀 정리하는 형태로 써가는 것도 한번 좀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짝수를 보게 되면 2하고 4가 있겠죠. 그래서 뭐 풀이법은 뭐 두 가지 정도로 갈 수 있는데 뭐 2가 있고 4가 없는 경우, 2가 없고 4가 있는 경우, 둘 다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뭐 집합을 우리가 좀 만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나머지 원소들은 이제 어떤 원소로 채우겠습니까? 1, 4, 5 원소로도 채워가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렇게 세 종류가 있으니까요.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24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또 다른 방법은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5제곱 되겠죠. 근데 이제 뭐 반대되는 경우, 즉 이런 걸 뭐 6건 이렇게 좀 해줄 수가 있는데 반대되는 경우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모두 홀수로 구성이 된 거죠. 홀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2의 세제곱 이런 형태를 통해서 계산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32-8 이렇게 처리해서 24를 구해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요. 됐습니까? 이렇게 뭐 적어도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일일이 좀 이렇게 경우의 수를 좀 나눠야 되겠죠. 2일 때, 4일 때, 2, 4 이렇게 돼 있을 때 일일이 좀 조사해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게 되면 뭐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좀 빼서 앞으로도 가능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 어쨌든 문제를 좀 정확하게 좀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한 개 짝수를 갖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번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139명의 학생 중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학생, 전자사전 가지고 있는 학생 명수가 좀 나와 있습니다. 모두 갖고 있는 학생 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뭐 최대값은 뭔데요? 매우 쉽게 좀 얻어져 가는 건데 이 부분들이 이제 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개념적인 요소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작은 집합이 큰 집합 안에 쏙 들어가게 되면 교집합이 뭐 가장 많아지게 되면 뭐 작은 집합이 원소 개수만큼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가볍게 최대값은 이제 57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집합이 적어진다는 얘기는 이 집합이 좀 나와서 점점 합집합이 좀 커져가는 거죠. 커져간다라고 했으면 그래서 이제 합집합 개수를 구해가는 데서 이제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요것이 이제 A 개수 더하기 B 개수 빼기 교집합의 개수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합집합 개수가 좀 가장 커지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전체 인원 수는 139를 넘어갈 수는 없겠죠.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15, 57 빼기 x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와우, 계산이 좀 잘 되나요? 자, 이 부분들을 일단 계산하면은 160에 172가 됩니까? 172, 13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x 값은 139를 좀 빼면 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에다가 6에서 33인가요? 그래서 x값 최소값은 얼마? 33에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뭐 최대값, 최소값을 좀 더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80에 뭐 90이 되는 겁니까? 90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 문제 중에서 뭐 하나 부분들이 이게 좀 약간 수식 형태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교집합 개수가 작아지면은 합집합 개수가 좀 커져가겠다. 그럼 합집합 개수의 최대값은 뭐 전체 집합의 개수다라는 부분이니까 약간 수식적인 측면에서 좀 가능하겠지만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약간 개념적인 요소죠. 벤 다이그램 형태에서 개념적인 요소에서 처리되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집합의 특징이라고 앞에 문제에서도 좀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6번 이어집니다. 명제 중에서 참인 것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어떤 이런 얘기인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어떤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제곱해주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더하기까지 했으니까 0보다 크겠다. 당연히 맞는 이야기 되겠고요. 어떤 실수 x 이런 말 나오게 되면 어떤이란 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정확히 잘 알아야 되는데 한 개라도 만족하면 뭐다? 참이다 이런 얘기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요. 자, 이렇게 되는데 뭐 부분들이 0이 있으니까요. x 값이 2가 되게 되면 0 돼서 좌변 우변 결과가 같아지는 거니까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제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주어진 식 근데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니까 뭐 안 되는 거 막 보이고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작아집니까? 물어봤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원래 좀 허근 갖는 식이죠. 허근 갖는 식이라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뭐 항상 0보다 큰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모든 x에 대해서 주어진 시 미분 부분되면 이렇게 이제 x-2의 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데 0보다 크고 나왔다. 그렇죠. 완전 제곱이니까 아무리 작아도 0 되는 거니까 0이 써져 있는 거죠. 갖다 있으니까 뭐 당연히 성립하는 내용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기억, 니은, 미음 4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자, 뭐 모든과 어떤 우리가 뭐 모든이라는 부분들은 문장에서 이제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 뭐 담겨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많이 익숙한 건데 어떤이란 어떤 x란 이런 표현들이 이거 명제 보면서 조금 배워가야 될 뭐 그런 이론이 되는 거죠.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이 된다는 사실 정확하게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이어집니다. 전체 집합을 U,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라지 PQR이라고 했을 때, 자, 전체 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요. 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이때 좀 참인 명제를 골라달라고 했는데, 주어진 조건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군요.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다. P만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P집합이 Q집합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를 얘기해 주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은 Q의 여집합, R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이것도 뭔가요? 자, 이 부분도 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Q집합의 여집합하고 합집합을 해야 되는 거니까 Q의 어떻게 할까요? Q집합을 이렇게 안 그냥 그리면 되겠죠. 뭐 R집합을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Q의 여집합 바깥쪽하고 뭐 R을 좀 합하되면 전체가 되는 거니까 Q집합이 또 R집합 속에 이제 쏙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내용으로 보게 되면 포항 관계를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좀 포항 관계를 좀 잘 살펴봤을 때 그러면은 R집합이 점점 더 커진 집합이 되는데 P집합하고 R집합이거든요. 와우, 큰 집합하고 합했는데 전체가 된다는 이야기는 P, Q 이렇게 해서 이제 R집합을 표시해 가야 되는데 R하고 P를 지금 합친 게 전체가 된다는 얘기는 이 집합이 이제 전체 집합인 즉 R집합이 이제 전체 집합이 돼야 되는 이런 특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좀 냈죠. 집합의 포함 관계를 딱 살펴놨으니까 이제는 뭐 참인 명제를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P면 Q이다. 뭐 지금 정의를 좀 살펴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참이 된다 이렇게 되려면 집합의 포함 관계가 P집합보다는 Q집합 즉 결론에 해당하는 집합이 좀 더 커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의에 해당하는 거죠. 정의를 좀 잘 기억하는지 점검하고 그럼 이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R집합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R집합이 전체 집합인데 뭐 이런 것만 말이 안 되겠죠. 자, 이 부분들은 Q의 여집합 부분들이 Q의 여집합 알겠습니다. P의 여집합이요. P의 여집합 이 부분에 Q에 들어갑니까? 말이 또 안 되죠. 지금 Q집합이 더 큰 거니까 P의 여집합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Q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다음은요, Q의 여집합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은 R집합이 전체 집합이니까 뭐 당연히 성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은요, Q 또는 P, 나 이렇게 되는데, 와, 이거 공집합이니까 뭐 그냥 Q집합이라고 보면 되겠고, Q집합이 P에 들어가느냐? 말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P의 여집합, 뭐 교집합을 하게 되면 뭐 P의 여집합이 되겠고, 이게 이제 뭐 Q의 여집합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돼 있죠. Q가 이제 P의, Q가 뭐 P에 들어갑니까? 이런 형태니까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어쨌든 뭐 집합에 좀 이게 개념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뭐 풀이해주고 나서도 이게 좀 깔끔치 않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좀 전달받는데 좀 살짝 좀 애매하죠. 자, 어쨌든 이게 좀 집합하고 명제 부분들이 이제 이런 요소가 이제 학습하기 좀 어려운 요소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나마 좀 공부할 수 있게 집합의 포함 관계 확실하게 좀 알 수 있게 좀 메모해가면서 설명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참고해가면서 공부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8번 이어집니다. 두 조건 PQ에 대하여 P가 Q에 대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 P 집합이 Q 집합보다는 확실하게 집합의 포함 관계 비교했을 때 작은 집합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1번은 애매하게 뭐 이런 부분 왜 나오죠? 와우, 이 부분들은 이제 원래 명제가 말이 안 되는 건데 뭐 그건 차후에 또 보고요. 2번 보게 되면 이건 뭐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공통 끄집어내게 되면 뭐 Z가 0일 때는 XY가 뭐 달라지는 거니까 이쪽 집합이 더 크겠고 그 다음에 뭐 3번은 좀 이게 이제 Q 집합이 더 큰데 이제 이런 게 좀 애매하죠. 3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제 X 값이 1보다 크고 Y 값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될 때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사실 좌표평에서 영역을 표시해주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y 이런 직선 방식을 만들면 되죠. x 플러스 y는 이런 직선 만들고 그거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편 이제 좌표를 좀 대입해 보면 됩니다. 이런 그러니까 뭐 집합 비교해 주면 확실하게 크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은 4번은 또 어떻게 된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 공통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이거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근이 0하고 1이죠. 0, 1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니까 이것만 같은 집합이 되겠습니다. 18의 약수, 9의 약수 당연히 18의 약수가 더 많겠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건 비교하기 쉽고요. 그러니까 답은 뭐 3번 찾아갖고 있고 그 다음 사실 뭐 1번 부분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x절대값에다 y절대값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들을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려면 좀 상당히 좀 불편한데 이게 지금 y는 이꼴 x, y는 이꼴 마이너스 x 이런 거 전부 다 그려야 되거든요. 전부 다 그린 상태에서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게 y는 이꼴 x, y는 이꼴 마이너스 x 제곱 이런 걸 좀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려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표시를 좀 이렇게 해가시면 됩니다. 어떤 표시를 해가느냐? 뭐 좌표를 좀 대표해보면 되죠. 이런 좌표, 이런 좌표를 좀 대표해보면 되겠습니다. 뭐 가령 뭐 2,1, 2, 마이너스 이런 거 대표해보면 전부 성립하죠. 이런 부분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좌표를 좀 대표해보면 제가 지금 빗금친 곳이 성립한다는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x하고 y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은 뭐 y는 이꼴 x 그어주고 x가 더 큰 부분들은 이런 순서상이 되가는 거니까 사실 어느 집합이 어느 이렇게 쏙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이거 이제 아무 조건도 아니다 이런 형태라서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조금 까탈스럽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좀 평상시에 좀 이렇게 좀 정확하게 집합 영역 표시해가지고 풀어가는 연습들을 하게 되면 되게 이제 연습한 내용들 내에서 거의 빙빙빙 들어가면서 이제 보기만 바꿔가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는 좀 불편하더라도 제가 좀 이렇게 정확하게 집합 표시한 부분들 조금 학습을 통해서 익숙해져가면 좀 좋겠습니다. 됐죠? 바른 학습 방법 설명드렸으니까 점검해서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다. 참임을 좀 보이는 과정입니다. 근데 뭐 사실 제곱 형태가 제공되어 있을 때 전제 조건 줬을 때 이렇게 차수를 좀 낮춰가는 이 부분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증명할 때 이제 대우를 주로 이용하죠. 그러니까 3의 배수이다 대우가 되니까 3의 배수가 아니면 되겠고 그러면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뭐 이게 이제 뭐 원래 이제 가는 바른 증명법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네모칸을 채워달라 얘기죠. 자,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으면 n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으로 나눌 때 이제 나머지들이 존재해가는 건데 오른쪽에 좀 힌트가 있군요. 자연수 1 들어갔을 때 이게 이제 2 되니까 나머지가 2계통이니까 나머지가 1계통 되려면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3k 마이너스 2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럼 제곱을 하게 되면 n이 3k-2 되어 있는데 n 제곱을 하게 되면 9k 제곱 마이너스 43 12k 플러스 4 처리가 되는데 뭐 3으로 나눴을 때 지금 나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3 공통 끄집어내고 3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플러스 1 여기 이제 4를 또 이제 이렇게 현명하게 좀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부분들이 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3k-1 제곱한 부분들은 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됐죠? 그러면 이때 나와 3k- 이제 이 가로 안에 있는 부분들이죠. 가로 안에 있는 부분들은 뭐 0 또는 자연수가 되니까 n 제곱은 뒤에 이제 나머지가 있으니까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래서 주어진 명령도 참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가에 해당하는 수 a라고 하고 a라는 값은 뭐 마이너스 2라는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나에 해당하는 식을 fk가 지금 3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었죠. 자, 이렇게 될 때 fa를 구하라, f 마이너스 2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4, 3, 12 플러스 8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됩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정답 21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내용. 뭐 증명하는 방법 뭐 이렇게 다 제공되어 있으니까요. 뭐 따라서 해가면서 그냥 너무 맹목적으로 네모칸 채운다는 생각 마시고 앞에 부분들을 좀 살짝 이해해가면서 하면 뭐 풀이법들을 막 다 도와주고 있으니까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곱 형태 증명이 안 돼서 뭐 대우를 통해서 증명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3으로 나눌 때 이제 나머지 형태를 표현하는 방법, 오른쪽에 또 이제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힌트 되는 요소가 좀 있으니까요. 뭐 그런 것 좀 참고해 가면서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x값이 6보다 클 때 주어진 식은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 이때 이제 a, b 값을 좀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군요. 자, 주어진 식 좀 잘 관찰해야 되는데요. 문자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분모에 자 이제 역수 형태로 좀 나와 있죠. 이런 형태에서 뭐 최소값을 구해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떠올려야 될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주어진 형태가 큰 틀은 이제 합으로 되어 있는데 역수 형태이면서 합이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x값이 뭐 6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제 분모에 있는 값이 이제 이런 값이 양수다 이런 얘기죠. 뭐 양이다 이런 개념이 좀 들어가 있겠고 떠올려야 될 아이디어는 뭐가 되겠습니까? 산술기하 평균 이 부분들을 좀 떠올려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산술기하 평균 써서 최소값, 최대값을 구해가는 이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해내는 거 자체가 좀 어려운 거니까 이번 문제 풀이도 이제 핵심은 지금 요걸로 이제 떠올리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풀이를 진행하려면 완벽한 역수꼴을 만들려면 x-6을 좀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러면 빼기 3이 더 진행되어 있으니까 더하기 3을 좀 만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마이너스 6 플러스 3에서 이제 마이너스 3이 돼갈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뭐 완벽한 역수꼴을 만든다만 좀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처리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러면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되겠죠. 2배 루트 2를 이제 곱하기 하는 거니까 약분해서 쓰면 사라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4, 3, 4이니까 뭐 답은 이제 7에서 최소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최소값 7, B를 구했는데 언제입니까도 나왔죠?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는 사용되어 있는 그 문자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이 둘이 좀 서로 어떻게 될 때다 같을 때다 좀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x-6의 제곱이 4가 되는 거겠고 x-6은 원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x값이 6보다 큰 값이니까 2 이렇게 처리해서 x가 8일 때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a하고 b를 더하게 해주면 결과는 뭐 15 이렇게 체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산술기하 평균 떠올리는 것 자체가 좀 학습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역수 모양 합인데 양수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힌트가 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산술기하 평균 이런 걸 가지고 좀 떠올려야 되겠고요. 뭐 처음에 좀 어렵긴 하지만 산술기하 평균을 좀 공부하다 보면 또 이렇게 좀 역수 형태 되는 것들이 좀 뭐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공부를 좀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연습을 해서 실력들을 좀 미리 쌓아둬야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이어집니다. 두 집합, x집합, y집합 조제인데요. x에서 y로 함수가 된다. 함수가 되는 걸 찾으면 되죠. 자, 이곳에 마이너스 2, 뭐 대입하면 플러스 2가 되겠고, 뭐 대입하는 숫자 그대로 뭐 1번 것들 쓰게 되면 플러스 2, 플러스 1, 0, 1, 2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y집합에 있으니까 이건 함수가 되겠습니다. 벌써 끝났나? 이렇게 가볍게 끝납니까? 만약 2번 같은 경우 풀다 대입하게 되면 뭐가 되죠? 2, 1, 0, 마일, 마이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이 없죠. 그러니까 좀 안 되겠고, 그 다음은, 이건 뭘 대입해야 될까요? 뭐 2나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뭐 가령 첫 번째 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되는데 당장 없죠. 4가 없으니까 이런 거 함수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2를 대입했을 때 뭐 3이 나와야 되는데 또 이제 y집합에 3이 없으니까 안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대입해주면 3이라는 숫자가 좀 없어서 안 되는 그런 항목, 뭐 진즉 1번으로 답이 끝나는 좀 병이한 함수의 뭐 기본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병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x집합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0을 중심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역함수 존재한다. 이런 얘기는 뭐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주 중요한 항목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좀 식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그럼 나올 결과도 플러스 2,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처리돼야 되는데, 자, 주어진 이참수 x에다 0 집어넣으면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를 대입해주면 제곱하면 4. 역시 2 대입하면 2가 되는 거죠. 이런 이참수가 쑥 이렇게 그려져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참수를 그려야 되는데 0 대입하면 1인데 중요한 것은 그럼 이제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나머지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대입해서 여기가 쭉 이렇게 연결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좀 대입을 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처리한 결과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 a 값은 그러면은 2분의 5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a 값을 이곳에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의해서 근데 이 뒤에 부분도 좀 만만치 않은데요. 세 번씩이나 해야 됩니까? F에 B 이렇게 했더니 뭐 1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렇게 이제 합성함수 여러 번 했을 때 결과를 알게 되면 이제 가운데 부분 이 부분들은 이제 약간 이제 치환하는 형태로 해야 되죠. 무엇을 대입해주면 1이 나옵니까? 이런 얘기인데 나온 결과가 1이 되는 경우는 0이 되는 거죠. 그렇게 처리되면 이제 F의 FB 이 결과가 이제 0이다. 이런 부분 좀 풀어가면 되겠고 역시 또 마찬가지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과연 무엇을 대입했길래 0이 될까요? 0이 되는 이 부분들이니까 하하 직선 함수 가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2분의 5였으니까 2분의 3x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2분의 3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이게 이제 0이 되는 좌표를 좀 찾아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죠? 마이너스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이 된 거예요. 오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fb 이 결과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자 그럼 또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값도 또 음수 부분 나오는 거니까 똑같은 함수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분의 3x 플러스 1 이곳에다 또 무엇을 대입했길래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까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2분의 3x 이거 b인데 자 이거는 좀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분의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 처리되는 건가요? 됐죠? 그럼 이제 x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9분의 10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요게 이제 좀 b 값이죠.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값이었으니까 b 값 형태를 구했습니다. 되겠죠? 자 이때 이제 18 곱하기 a 더하기 b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a 값은 아까 얼마였나요? 2분의 5였죠? 2분의 5 처리가 되겠고 b 값이 9분의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곱하기를 좀 이쁘게 좀 약분 좀 다 되게 만들어 놨군요. 됐습니까? 그러면 5, 9, 45에다가 여기는 그럼 20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20 이렇게 되는 거니까 45에서 20 뺐으니까 정답 25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호, 요거는 좀 연산까지 가미돼서 그럭저럭 좀 레벨이 좀 있습니다. 그죠? 약함수가 존재합니다. 1대1 대응. 이런 부분들이 그냥 허투루 넘어가는 항목이 아닙니다. 주어진 식 정역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 되어 있는데 1대1 대응되려면 나온 치역도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처리되는 게 있고 0보다 클 때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 부분 완벽하니까 직선 부분들이 여기 나머지 영역을 이렇게 좀 채워가는 되는 이 부분들 그곳에서 이제 A 값이 이렇게 얻어지는 이 항목 신경 써야 될 그런 항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은 이렇게 합성함수 여러 번 해서 1이 됩니다. 약간 이제 치환 개념이죠. 무엇을 대입해주면 1이 나올까? 1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0대 B였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부분이 0 되겠고 이런 부분을 이제 거듭 반복하면 되죠. 과연 또 무엇을 했길래 0이 나왔을까요? 했더니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0 나온 요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됐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무엇을 대입하면 이렇게 한 번 더 처리해서 한번 절차를 좀 발박하게 되면 차분하게 밟아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데 요게 이제 3번 하다 보니까 살짝 좀 헷갈리는 요소가 좀 등장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평상시 연습을 통해서 3개짜리가 아니라 뭐 4개, 5개짜리 나오더라도 헷갈림 없이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좀 충분히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율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x2 범위가 0부터 3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와우, 합성함수 형태 아주 주어진데요. 또 헤이 곱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f에 fx가 좀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1-fx 와우,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풀어가죠? 자, 합성함수 풀어가는 방법들 중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치환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풀어가는 데서 아주 좀 중요한 풀이법을 만들어가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환을 하게 되면요, 주어진 식 ft는 1-f 원래 t 이렇게 되겠죠. t 이런 형태로 좀 식이 써져 가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석하냐면 y는 equal ft라는 함수고 y는 마이너스 t 플러스 1 두 그래프의 만남 이걸 좀 다시 이렇게 좀 분리해서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로 동시에 만족권을 풀어라 그럴 때 이제 y 같아 라고 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위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제 거꾸로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부분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한다면 두 그래프의 만남 이런 걸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프를 봤을 때 FT 원래 그래프 그려져 있는 거 그대로 해주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 기울기가 마이너스면서 y절편이 1 지나는 거죠. 1 이렇게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거니까 딱 이렇게 처리하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x는 1에서 딱 만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t 값은 얼마다 1이다 이런 부분들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치환한 부분의 t 값이 1이니까요. 최종적으로는 fx는 1이다 이런 것을 풀어가는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에다가 우리가 이제 y는 1에 해당하는 것을 쭉 이렇게 좀 긋게 되면 되는 거니까 만나는 좌표 하나는 3을 구했고 요 하나 요 좌표를 좀 더 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프를 보니까 이곳 3하고 이곳 1 이렇게 지나가니까 뭐 기울기는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x 값이 1 증가할 때 y 값이 이렇게 쭉 3만큼 감소를 하니까 그 다음에 y절편 3 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에서 뭐 1이 되는 것을 풀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x는 2 이렇게 쳐야 되니까 x 값은 3분의 2에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된 거 하고 또 얼마가 또 하나 있다고요? 3이 또 하나 있다고 그래 있죠? 3하고 두 개의 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근이 곱을 m이라고 한다. m이라고 해주면 이제 곱하기 해주면 뭐 2가 되겠죠? 두 식을 이제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7m, 이거다 또 27도 더 곱하기 합니까? 왜 곱하기 했죠? 자, 그러면 이제 54. 숫자만 좀 크게 해가는 뭐 그런 형태니까 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뭐 풀이 자체에서 나중에 뭐 답 구해드는 부분들 큰 무리가 없기는 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맨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치환하는 이 아이디어 좀 잘 기억해서 이 식을 좀 이렇게 좀 간단한 식으로 봐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런 식을 이렇게 두 그래프의 만남으로 해석한다는 점, 와우, 이런 부분들이 뭐 첫 스타트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바르게 진행되어야 그 다음에 줄줄줄줄 바르게 풀어갈 수 있는 거니까 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은 합성함수 그래프도 막 그려야 되겠고 뭐 또 이렇게 좀 평행 이동된 그래프도 뭐 다시 그려야 되겠고 조금 좀 복잡한 과정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요. 제가 좀 제시해드린 방법, 스타트하는 방법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문제풀이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잘 써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는데 와우, 합성함수, 아이고, 근데 이제 역함수 형태로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뭐 이걸 만족하는 hx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막 gx 이런 모양인데 이런 것들은 좀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이곳 함수에다가요 fx를 좀 대입합니다. 이렇게 인버스에다가 fx 이렇게 좀 대입을 하겠습니다. g에다가 fx 이렇게 좀 대입하게 되면 뭐 똑같은 값을 대입하기 때문에 뭐 식이 좀 같아지겠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fx하고 f 역함수를 만나면 여기가 이제 항등함수가 되는 거니까 hx는 하면서 이제 g의 fx다 이렇게 좀 구해갈 수 있는 부분들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h에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달라 이런 얘기니까요.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f라는 함수가 좀 주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2 대입해주는 거니까 뭐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4에 플러스 5에 해서 뭐 1이 되겠죠? 그러면 g1 이렇게 처리되겠고 g라는 함수에다가 얼마를 대입합니까? 1을 좀 대입한다. 그러면 뭐 3-1 이렇게 처리되니까 가볍게 2입니다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떻습니까? 역시 맨 처음에 이제 접근해 가는 이런 부분들에다가 이렇게 좀 똑같은 거 좀 대입해서 처리해가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좀 해서 처리해서 나온 결과하고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요. F를 좀 사실 이 뒤쪽 형태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모양인데, 그건 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좀 대입해서 바른 원리를 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좀 식을 좀 바꿔갈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요소니까 잘 살펴봐서 좋은 풀이법 확실하게 좀 잘 익히셔가지고요. 다음에 또 잘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15번 문제 이어집니다. fx, y는 equal x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역함수를 뭐 3번 해야 되는 거죠? 뭐 역함수를 뭐 이렇게 미리 좀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역함수 이렇게 처리해서 d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하나하나 해야죠. 역함수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모르면 뭐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뭐 p 이렇게 해주는가요? 뭐 그러면 과연 무엇을 대입해주면 d가 나오나요? 이런 거 알아보는 거죠. 무엇을 대입해주면 d가 나올까요? 이게 지금 y는 equal x 이용하는 것은 여기 d 이렇게 됐을 때 y는 equal x 이용하면 이 좌표가 d란 뜻이고 그거를 과연 무엇을 대입했을까요? 그러면 c를 대입했을 때 d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산 결과는 뭐 이 좌표는 뭐 c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c였다 이런 걸 알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은 f 역함수 c 이런 걸 풀어가야 되겠죠. 뭐 또 똑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y는 equal x를 이용해서 여기가 c였고 무엇을 대입하면 c일까요? 할 때 이제 b를 대입해주면 c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결과는 이제 b 이렇게 처리되는 거 또 똑같죠. 그럼 이제 이 결과가 또 b가 되겠고 무엇을 대입했길래 b가 나왔을까요? 그때 뭐 a를 대입했을 때 가능한 거죠. 결과는 그래서 a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a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죠. 어떻습니까? 풀이 가능하시죠? 자, 이제 원래 이제 그래프가 주어진 상태에서 뭐 찾아가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세분해서 이제 하나하나 절차만 좀 밟아가면 되는 거니까 괜히 뭐 그래프 나왔다고 겁먹지 마시고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좀 자신감 회복하셔가지고 자신감 있게 풀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함수 fx가 5를 중심으로 뭐 두 개 부분을 좀 나눠서 그래프를 좀 그려졌을 때, 역함수 형태의 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파악을 좀 해야 되는 걸까요? 조진식 x에다가 5를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죠? 5를 대입해주면 뭐 7 정도에서 좀 큰 숫자 나오네요. 5일 때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우. 되겠고 2 지나고 뭐 직선만 대략 그려가면 되겠죠. 작은 형태 그렸습니다. 역시 5를 대입하면 10-3이니까 7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기울기가 2니까 위로 쭉 올라가는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한번 대략 좀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왜 제가 그렸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구해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걸 할 때 지금 A라고 해주면 무엇을 대입해주면 6이 나올까요? 이렇게 좀 풀어가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6이라는 숫자가 7보다 작은 이런 숫자니까 아하, 그러면 어느 함수가 되겠습니까? 뭐 이쪽에는 x 플러스 2 함수겠죠? 그곳에다 a 플러스 2 한 결과 u 이렇게 돼서 이제 a 값은 4입니다 라고 이제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또 이제 f 역함수 9 이거 몰라서 b라고 해주면 과연 또 이것도 이제 무엇을 대입해주면 9일까요?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그래프에서 이제 7이 매우 중요하죠. 9가 나오려면 위에 쪽 함수니까 여기 2x-3에 대입한 거죠. 2b-3 이 결과가 9예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b 값은 또 6 이렇게 처리돼가는 그런 항목 되셨죠?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들은 좀 이유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바로 뭐냐면 나온 결과 이 6, 9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이제 금방 판단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결과들은 더하기 해줘야 들어가니까 10이 정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래프 두 개 쪼개졌다고 해서 겁먹지 말고요. 뭐 그래봐야 뭐 직선이고 직선인데 조금 자신 있게 풀면 되겠죠. 대신 이제 뭐 우리가 직선 쭉 그려져 갔을 때 5를 중심으로 뚝 잘라서 작은 쪽 그리고 또 직선 쭉 그려 갔을 때 뚝 잘라서 이제 큰 쪽 그리고 작은 쪽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그래프 일부만 그려간다. 이렇게 처리해 가면 뭐 어느 정도 좀 자신감 있게 풀 수 있는 그런 항목이니까 괜히 쫄지 말고 자연스럽게 좀 처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함수 처리하는 부분들 두 함수 서로 왔다 갔다 처리해가지고 효율적인 풀이 진행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 실제 이제 문제 풀이하는 데서 아주 자주 이용하는 그런 풀이법이니까요. 확실하게 학습해 둬야 되겠습니다. 함수 fx 그래프와 그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을 P라고 하자. 이때 이제 OP 길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17번 문제 좀 그럴싸한 거 좀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좀 기억하면 되냐면요. 역함수를 구해간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y는 이꼴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원래 직선을 좀 긋자면 y절편에 좀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 되면 기울기가 느슨한 거니까 뭐 이런 얘기가 쭉 이렇게 갈 텐데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 마이너스 이렇게 역함수를 구해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 y는 이꼴 x에 대해서 뭐 대칭을 이동을 해서 이제 그리다 보니까요 뭐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려가겠죠. 근데 뭐 이 식을 좀 구해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은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둘의 뭐 교점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와우 식을 안 구해도 그는 y는 이꼴 x 대칭하면서 나온 이 교점 자체가 그대로 답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 풀이 할 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역함수를 좀 구하지 않고 풀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x 이거 3분의 2x인데 여기 좀 제가 순간 좀 식을 좀 잘못 썼군요. 그죠? 자, 3분의 2x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을 하고 y는 이꼴 x 하고 그냥 교점을 좀 찾아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1 x는 마이너스를 쳐드리니까 x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여기 좌표가 자체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고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OP 길이 원점에서부터 뭐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뭐 3루트입니다라고 바로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관계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역함수를 구해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함수하고 y는 이꼴 x하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한다. 아주 우리가 역함수 관련한 문제 풀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풀이법이니까 확실하게 좀 잘 익혀뒀으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배수의 집합은 아주 재미난 특징들이 있는데 뭐 4의 배수하고 12의 배수하고 뭐 교집합을 구해달라 뭐 얘기가 돼 있는데 교집합이요? 그러면 4의 배수 집합이 훨씬 좀 작은 놈들이 많은데 4의 배수의 집합들을 살펴보게 되면 4, 8, 12, 16 이렇게 나오겠고 12 배수의 집합을 하게 되면 뭐 12, 24 이렇게 좀 처리해서 나가는 건데 뭐 12 중간에 가면 또 24 이렇게 다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겹치는 부분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
뭐죠? 12배수 집합이 뭐 교집합 형태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A 12입니다라고 답을 쓰고 싶은데 이 부분들을 뭐 같은 집합을 구하라 하면 뭐 12배수 집합을 쓰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집합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써져 있죠. 와우. 요거 좀 함정처럼 뭐 1번이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뭐 K의 최소값을 구하라. 하하,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뭐 12가 될 것 같은데 최소값은요. 요거 이제 12의 약수 중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1, 2 3, 4, 6, 12 이런 배수의 집합들을 쭉 만들어 놓게 되면 그 배수의 집합들에는 당연히 12배수 집합이 이제 포함되게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자, 그런데 뭐 K는 1이 아니다 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정답은 2입니다 라고 답해야 될 오호 함정처럼 돼 있는 거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풀어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그냥 뭐 12배수 집합 이렇게 쓰기 쉬운 거니까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2번 6이배수와 8이배수 교집합을 구해라.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집합을 좀 다 만들어도 되겠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해보게 되면 이제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부분 어떻게 되는가요? 2, 3은 6이고 2, 4, 8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최소 공배수는 이제 쭉 다 곱하기 되니까 얼마가 되죠? 2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24 이렇게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뭐 그러면 K 값은 그냥 곧바로 최소 공배수 형태 24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자신감 있게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나오네요. 18하고 24 이렇게 합집합. 배수의 집합은 합집합 부분들은 어떤 이제 이렇게 하나의 집합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뭐 2배수, 3배수를 예를 들더라도 3배수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들이 하나의 이렇게 집합으로 같다 이런 형태의 표시가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뭐 2배수하고 3배수하고 교집합을 구하면 이제 6배수니까 같다의 표시가 되는데 합집합은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물어봤습니다. 이때 이제 그런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다 쏙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이제 8배수, 18배수하고 24가 되는데요. 일단은 뭐 최대 공약수를 좀 구해야 되는데 6, 3, 18, 6, 4, 2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다 보니까 최대 공약수가 6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18의 배수의 집합은 6의 배수의 집합이 역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24의 배수의 집합도 6의 배수의 집합이 이렇게 들어가겠고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집합이 이제 6의 배수가 되는 거라서 이 두 숫자 이제 최대 공약수를 이제 구해가게 되면 이제 정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의 최대값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거 최대 공약수 이렇게 구해가서 6을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배수의 집합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질들 몇 가지를 포함해서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 일본의 이 지금 좀 최소값, 일본 이거 좀 교집합은 이렇게 뭐 이게 규칙에서 뭐 같다 형태를 쓰고 싶은데 그것을 포함하는 뭐 최소값, 일본에서 이제 함정이 걸려서 많이 틀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 주의 깊게 꼼꼼하게 좀 살펴가면서 풀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19번 함께 살펴봅니다. 두 조건 P, Q 주어져 있을 때 Q이면 P가 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Q이면 P가 참이다. 자,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Q집합 가정에 있는 것보다는 결론에 있는 P집합이 더 큰 집합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형태의 개념을 가지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P값의 범위 X-1의 절대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X-1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X-1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 표시해가면 되겠죠. 자, 영역 표시를 좀 해가면 되는데 쭉 표시해가지고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X값이 3보다 크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까? 해주면 이제 P집합 정확히 표시했고요. Q집합이 좀 문자가 들어가 있어서 좀 불편하긴 한데 이게 이제 뭐 X-K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X-K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되니까요. 뭐 비슷한 형태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대신 좀 작게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요. K 플러스 3에서 이제 크다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K-3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작은 쪽으로 이렇게 표시해가야 뭐 큰 집합은 이제 쏙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대소 관계가 나오는 거니까 K 값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크거나 같다 할 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참이 될 조건 정의 형태의 집합의 포함 관계를 좀 명확하게 좀 기억하고 있으면 풀이하는데 그리 지장이 없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확실하게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0번 소수령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1초연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x 주어져 있고요. x에서 x로의 함수가 뭐 대응 방법이 좀 다 나와 있습니다. 두 번 한다, 여러 번 한다, 합성함수란 얘기죠. 됐을 때 이제 와우.
90번 할 수는 없는 거겠고 뭔가 좀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들을 좀 잘 발견해서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0, 1, 2, 3, 0, 1, 2, 3. 자, 이렇게 가서 하는 대응인데, 자, 0은 1로 가고 1은 2로 가고 2는 0으로 가고 3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한 번 한 결과거든요. 0, 1, 2, 3. 뭐 3은 3으로 가겠고요. 0은 1로 가고 2로 가고 이렇게 되겠고 한 번 또 더하면 되겠고 0, 1, 2, 3 이제 좀 거의 다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지금 이제 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표시했을까요? 자, 0은 대입하고 이게 지금 자제 합성함수 몇 번을 하게 되면 딱 세 번을 하게 되면 이제 결국 자기 자신이 된다는 얘기죠. 세 번마다 규칙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밝혀드렸습니다. 됐죠? 뭐 다른 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때 이제 F 90번을 해야 되겠다. 90번을 하는 것은 결국은 뭐 세 번마다 규칙이니까 세 번 하는 결과가 되겠고 세 번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 0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100번 하는 거예요. 와, 100번 하게 되면은 이건 뭐죠? 99가 이제 3의 배수니까 다 처리하게 되면 이제 1이 한 번 대응되는 결과. 그럼 1이 한 번 딱 대응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1. 101은 99가 3의 배수니까 이제 두 번 하는 결과가 되겠고요. 자, 2가 두 번 되면 어떻게 될까? 2가 한 번 하게 되면 0이고 한 번 더 하면 이제 1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해서 뭐 최종적인 결과 나온 부분들 이걸 뭐 좀 더하기 해서 이제 써달라 이런 얘기니까 결과는 뭐 0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3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뭐 합성함수 여러 번 하는 이런 문제들은 그냥 규칙을 좀 잘 찾아달라 이런 문제를 좀 이해를 하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0번 율천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정확하게 잘 이해되었죠?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자, 앞에서도 뭐 좋은 아이디어 문제들 몇몇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율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